죽기 전 가장 후회하는 것 1위는 자식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담한 쉼표의 소담지기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하루라면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떠올릴까 하고요. 사랑했던 사람일까요? 못 해본 여행일까요? 아니면 끝내 내려놓지 못한 걱정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해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혹은 오늘 마신 차 한 잔의 온기를 온전히 느껴보셨나요?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자식들 앞길이 조금이라도 평탄할 수 있다면 내 몸 고된 것쯤은 훈장처럼 여기며 살았지요. 부모라는 이름은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공통으로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의 끝자락에서 눈을 감으며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그것은 자식에게 더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죽기 전 가장 많이 남는 후회는 자식 걱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너무 오래 뒤로 미뤄둔 삶이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오늘 소담지기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아주 소중한 지혜입니다. 죽기 전 가장 후회하는 것 1위, 바로 나를 뒷전으로 둔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식 걱정이라는 거대한 굴레. 부모에게 걱정은 어쩌면 가장 익숙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손을 잡고 있어야 안심이 되었고 어른이 된 지금도 마음만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걱정을 유산처럼 물려받고 또 물려주며 삽니다. 자식이 걸음마를 떼면 넘어질까 걱정, 학교에 가면 공부가 뒤처질까 걱정, 취업하고 결혼하면 그 험한 세상 잘 헤쳐나갈까 걱정이지요. 심지어 자식이 손주를 낳으면 그 손주 걱정까지 보태어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문득 떠오르는 얼굴, 괜히 걱정이 앞서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전화가 정말 아이에게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불안해서였을까요? 걱정은 처음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걱정을 통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아니,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이르러 많은 부모들이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를 더 믿어줬어도 됐을 것 같다. 내가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식은 부모의 걱정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행복한 뒷모습을 이정표 삼아 자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에게 전화하기 전에 지금 바쁘지는 않을까 눈치부터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마음의 무게가 사실은 여러분이 자신을 뒷전으로 두었기 때문에 생긴 공허함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뒷전으로 밀어낼 때 잃어버리는 것들. 부모의 인생은 늘 누군가의 뒤에 서 있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식이 먼저였고 가정이 먼저였고 해야 할 일이 늘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중에라고 말합니다.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나중에, 손주들 좀 크고 나중에. 하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거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언제였을까요? 혹시 어느 날 문득 하루 종일 누구와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적은 없으신가요? 자식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흘러가는데 나는 그 흐름에서 조금 비켜나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때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질문 하나. 나는 언제 나로 살아봤을까? 나를 뒷전으로 둔다는 것은 내 안의 어린아이를 굶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을 때 내 마음이 환해지는지. 우리는 평생 자식의 기호는 다 꿰고 살면서 정작 나 자신의 취향은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의 성취보다, 자식의 안정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는 허전함은 나 자신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감각입니다.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지독한 공허함은 바로 뒷전으로 밀려난 내가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생애 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내가 나를 너무 함부로 대했다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자식 눈치 보느라 배우고 싶던 노래 교실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여행을 미루고 맛있는 과일도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며 나는 멍든 부분만 골라 먹던 그 세월들. 그것이 미덕이라 믿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나라는 알맹이가 빠져나간 껍데기뿐인 삶이라는 후회뿐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모의 행복입니다. 부모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너만 잘 되면 된다. 이 말은 참 따뜻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늘 참고 늘 걱정하고 늘 자신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 자식은 편안히 자신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혹시 자식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부모가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 나는 잘 살아야만 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나이가 들어도 웃고 배우고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곧 자식을 위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부모가 불행하면 자식은 무의식적인 생존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고생만 하는데 나만 잘 살아도 될까? 하는 마음이 자식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평생 부채감을 안고 살기를 바라시나요? 아닙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저렇게 즐겁고 품격 있을 수 있구나라는 살아있는 본보기입니다. 부모님이 취미 생활에 몰입하고 친구들과 웃고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볼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 걱정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말로 남기는 유산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유산.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아도 괜찮다는 메시지. 이것이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1순위로 올리는 3가지 연습. 이제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혹시 늘 참고 늘 양보하고 괜찮다는 말을 가장 먼저 꺼내는 바로 나는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무엇을 새로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착한 부모 콤플렉스에서 탈출하세요. 부모는 늘 착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참아야 하고 내색하지 말아야 하고 자식이 원하면 언제든 내 시간을 내어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도 마지막에는 꼭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도 혹시 서운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더 해줘야 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한 번쯤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왜 늘 미안해야 했을까? 나는 왜 쉬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은 엄마가 좀 쉬고 싶구나. 이번 명절에는 나도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 이번 주말은 나를 위해 비워두려고 해. 이런 말은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어른의 말입니다. 둘째, 나만의 작은 사치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사치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먼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나이에 무슨 사치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치는 비싼 명품이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예쁜 찻잔을 사고 나만을 위해 가장 좋은 과일을 깎고 나만을 위해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사치가 쌓일수록 마음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할 때 세상도 자식도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세상과 거리를 두려 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배워? 그건 젊은 사람들 몫이지. 괜히 시작했다가 못하면 어쩌려고. 하지만 배움은 잘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배우더라도, 새로운 운동 하나를 시작하더라도, 악기 소리 하나를 더듬더듬 내보더라도 괜찮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며 눈이 반짝이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나이가 사라집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천천히 자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자식의 눈에도 주변 사람의 눈에도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남습니다.
소담지기의 마무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을 위한 밑거름으로만 쓰이기엔 너무나 아깝고 귀합니다. 죽기 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남긴 후회는 자식을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늦게 챙긴 그 후회였습니다. 오늘 하루 자식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꼭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동안 애썼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 여러분이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게 되는 그날, 자식과의 관계도 노후의 삶도 기적처럼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소담지기가 하나하나 읽으며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담지기가 따뜻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담한 쉼표의 소담지기였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